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기업국시국의 이석국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XBRL 디지털 재무공시 추진 경과와 성공 전략에 대해서 소개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먼저 한국의 재무공시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린 다음에 발표 주제인 재무공시 선진화 추진 경과와 성공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리포팅의 미래를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의 디지털 공시 현황입니다. 한국은 전자공시부터 XBRL까지 공시 프로세스의 디지털화, 선진화를 선도해온 국가입니다. 99년에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 대한 전자공시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에 2000년에는 수시공시를 포함한 모든 공시서류의 전자공시를 완결하였고, 이로써 한국은 미국, 캐나다에 이어서 전 세계 세 번째 전자공시 도입국가가 되었습니다. 2007년에는 세계 최초로 XBRL 공시 시스템을 가동했고, 2011년에는 IFRS를 전면 도입하면서 텍사노미를 K-GAAP 기반에서 IFRS 기반으로 전환했습니다. 2013년에는 오픈 API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2016년에는 이를 통해서 XBRL 재무 데이터를 대외에 공개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오픈 다트를 본격 가동해서 현재 총 81종의 재무, 비재무 정보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공시 선진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XBRL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는 제출 지원 소프트웨어, 접수 시스템, 검토 시스템, 다트 홈페이지 등 4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업들은 금융감독원이 개발한 다트 편집기와 XBRL 재무제표 작성기로 공시서류를 쉽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작성한 공시서류를 접수 시스템을 통해서 제출하고, 금융감독원은 제출된 공시서류를 검토 시스템을 통해서 심사합니다. 공시정보는 다트 홈페이지, 모바일 다트, 영문 다트, 오픈 다트 등 4가지 경로를 통해서 대외에 공개되어서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공시서류를 열람하고 데이터 분석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정보이용자들이 공시서류를 일일이 열람하지 않고도 각종 데이터를 쉽게 조회 분석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 플랫폼 오픈 다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트 사이트에서 공시정보 활용 마당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은 누구나 쉽게 상장기업 등이 제출한 XBRL 재무제표를 일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특정 기업의 재무제표와 주요 계정은 물론 여러 회사의 주요 계정 수치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오픈 다트에서는 재무정보뿐만 아니라 비재무정보도 데이터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비재무정보의 경우 상장기업은 물론이고 비상장사의 사업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지분공시, 증권신고서상의 주요 정보를 데이터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8월에는 사업보고서 16종, 주요사항보고서 36종, 지분공시 2종 등 총 58종의 비재무 정보를 추가해서 현재 총 81종의 정보가 오픈다트에 공개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일평균 이용 건수가 2020년 100만 건에서 21년에는 250만 건, 2020년에는 300만 건으로 2년 사이에 3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금융감독원이 다양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된 것은 표준화된 공시 DB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무정보의 경우에 IASB 국제표준에 기반한 KIFRS 텍사노미 개정 과목에 속성값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연도별 개정 과목별 금액을 빠르고 쉽게 DB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텍사노미를 쓰기 때문에 국내 기업과는 물론이고 글로벌 기업과도 재무 수치를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재무 정보도 다트 편집기의 공시 서식에 주요 사항을 데이터로 추출할 수 있도록 속성값을 부여해 놓았습니다. 슬라이드 왼쪽에 다트 편집기를 보시면 파란색 테두리로 된 표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표들은 정해진 형식으로 기재해야 하며 각 셀마다 속성값이 부여되어 있어서 데이터를 쉽게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DB화된 정보들은 감독 업무에 사용되거나 오픈 다트 플랫폼을 통해서 대외에 공개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 3분기부터는 이용자들이 XBRL 재무정보를 보다 자세히 분석할 수 있도록 XBRL 전용 뷰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트에서 정기보고서를 검색하면
XBRL 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들의 보고서 이름 옆에는 XBRL 비어 링크가 표시되는데 이를 클릭하면 전용 비어가 실행되고 이를 통해서 국제표준 아이디나 차대변 속성, 표시 단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SEC 등이 전용 비어를 벤치마크해서 만든 것으로 금융감독원은 사용자들이 계정과 해당 아이디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도록 그 오른쪽 영역에 검색 및 조회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영문 공시를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MSCI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중에 하나로 영문 공시 부족을 지적해 왔기 때문입니다. 금년 7월 금감원의 영문 다트 시스템을 개편해서 정식 가동했고 10월에는 거래소의 영문 공시도 다트에서 조회 가능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은 금감원 영문 다트 사이트에서 기본적인 기업 정보부터 XBRL 재무 정보와 각종 법정 공시뿐만이 아니라 거래소 영문 공시까지 일괄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정 공시의 경우에는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해서 회사명, 보고서명, 첨부서류 명칭 등 즉시 적용 가능한 부분부터 영문화하였습니다. 이는 일본의 전자공시 시스템인 에디넷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영문 공시 제목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추가 번역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내년에는 기업들이 채워야 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시서식의 목록이나 소제목 등까지 영문화하는 작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년 10월부터는 한국거래소의 협조를 받아서 거래소 영문 공시 내용까지 영문 다트에서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3분기부터는 영문 다트에서도 국문과 동일한 방식의 영문 XBRL 뷰어를 제공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문 재무제표가 제출되는 즉시 영문 재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습니다. 이제 재무정보 선진화 추진 경과와 성공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공시 선진화의 필요성입니다. 기존의 전자공시는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 기업이 정보를 빠르고 쉽게 공시하게 하고 공시 정보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즉시 전달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입력 방식을 표준화하지 않다 보니 시장 전체의 데이터베이스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2달가량의 어떤 수작업이 필요했고 통일된 분류체계가 없다 보니 국내 기업은 물론 해외 기업과도 재무정보를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무공시 선진화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정보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입력 단계부터 데이터를 구조화하는 작업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XBRL을 활용해서 공시 정보를 컴퓨터가 처리하기 쉬운 형태로 입력하므로 공시 즉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텍사노미를 활용하므로 국내는 물론 글로벌 비교 가능성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수집된 고품질의 공시 정보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대외에 공개됩니다. 선진화 결과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되었고 투자자는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선별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글 재무제표 공시 즉시 영문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확대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기업들도 내장된 연산 기능을 통해 재무제표와 주석의 일치 여부를 자동 검증할 수 있고 표준 체계를 활용함에 따라서 주요 정보의 누락을 방지할 수 있어서 재무정보의 정확성, 투명성이 제고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재무 데이터가 빠르게 제공되므로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나 회계법인의 감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발굴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일본, 유럽의 선진국들은 모두 재무제표 본문뿐만 아니라 주소까지도 XBRL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XBRL 도입 초기부터 주소까지 XBRL로 작성하고 있으며 EU도 2022년부터는 XBRL 주석을 의무화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XBRL 적용 범위를 비재무정보까지 확대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SEC는 MD&A, ESG, 의결권 대리행사, 예상실적 공시 등의 XBRL 적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는 자기주식 취득 공시를 현대화하면서 XBRL을 의무화했고 7월에는 사이버 리스크 공시에 대해서도 XBRL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제 주요국의 XBRL 공시 사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화면은 미국의 SEC의 에드갑 시스템에서 KB 금융지주를 검색한 것인데, 애뉴얼 리포트를 보면은 KB 금융지주의 XBRL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인데, 좌측에 제시된 목차를 통해서 원하는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고, 계정 정의 등을 통해서 주석과 본문의 수치를 쉽게 레퍼런스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유럽의 XBRL 재무 공시입니다. 독일어 재무제표이지만 텍사노미에 영문 정보가 내재 있기 때문에 사전 같은 것을 이용하지 않아도 영문 계정명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XBRL 공시 선진화 추진 경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제적인 흐름과 정부의 공공 데이터 개방 정책에 부응하고 회계 투명성, 비교 가능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은 2020년 3월 재무공시 선진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텍사노미 개발, 다트 시스템 고도화, 서브테크 구현 등의 여러 가지 과제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비금융기업의 재무제표 주석 텍사노미를, 2021년에는 금융업의 재무제표 본문 텍사노미를, 2022년에는 금융업의 재무제표 주석 텍사노미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기업들이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을 XBRL에 맞게 작성 제출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대외에 개방할 수 있도록 다트 시스템을 고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는 재무공시 단계적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XBRL 적용 대상을 금융업 상장사와 주요 비상장사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11월에 제출한 3분기 보고서부터는 기존의 비금융 상장사에 더해서 상장금융회사와 IFRS를 적용하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비상장사가 신규로 재무제표 본문을 XBRL로 작성하였습니다. 상장금융회사의 경우 166사 모두 XBRL 재무제표를 적시에 작성 제출했고, 비상장사 308사 중에 한 10여 개사 정도가 최초에는 XBRL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대부분 다음 날까지 수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XBRL 주석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됩니다. 자산 2조 원 이상의 비금융 상장사는 내년 4월에 제출하는 2023년 사업보고서부터 재무제표 주석을 XBRL로 작성해야 합니다. 비금융 상장사의 XBRL 주석은 24년 사업보고서부터는 자산 5천억 이상 기업에, 25년 사업보고서부터는 자산 5천억 미만 기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금융업의 XBRL 주석 공시도 상장사를 대상으로 도입할 예정인데, 내년 초에 재무공시 선진화 TF를 논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현재 XBRL 주석을 의무화할 계획은 없으며, 상장사의 XBRL 주석 작성 상황과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재무제표 본문을 XBRL로 작성한 비상장 회사는 모두 IFRS를 적용하고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기업들입니다. 금융회사 또는 지배회사가 IFRS를 적용하는 상장기업의 종속회사로 증권을 모집 매출한 실적이 있거나 주주 등 증권의 소유자가 500인 이상인 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의무화 발표 당시에는 시장에서 많은 우려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번 11월에 XBRL 재무제표를 포함한 3분기 보고서를 적시에 제출해서 시행착오가 없이 안착 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XBRL 재무공시 안착을 위한 성공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의 XBRL 적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에서 직접 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배포하였습니다. XBRL 적용을 위해서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하는 외국과 달리 감독당국이 작성기를 제공하는 것은 한국이 유일한 사례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둘째로는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시범 가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XBRL 재무제표와 주석을 운영 중인 시범 가동 시스템에 제출하면 금융감독원과 유관기관들이 스캔해서 피드백을 줍니다. 시범 운영을 통해서 금감원은 예기치 못한 문제들을 발견해서 시정할 수가 있고, 기업들도 모의 작성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관기관과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재무제표 작성 실무는 물론 헬프데스크까지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3분기부터 XBRL 재무제표를 새롭게 제출한 기업들은 XBRL 본부, 금융협회,
금감원으로부터 1:1 지원을 받아서 성공적으로 XBRL 재무제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금융감독원이 XBRL 작성기를 직접 개발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XBRL의 기술 구조가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는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XBRL은 스키마와 5개의 링크 베이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IT 지식이 부족한 실무자가 외부의 도움 없이 XBRL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구조와 기술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는 XBRL 재무제표 작성 교육에 통상적으로 4주에서 5주까지 청소된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 유럽의 기업들은 대부분이 XBRL 재무제표 작성을 외부 컨설팅 회사에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로 기술적 어려움에도 일반 사용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해외 기업들은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XBRL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데 대부분 XBRL 기술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용 프로그램들입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면 한국 XBRL 본부에서 텍사노미 관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엑스완드라는 프로그램이 제시되어 있는데 비교적 간단한 재무제표 본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도 사용자가 모든 링크를 하나하나 정의해야만 해서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사용하기 어려운 것들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해외 기업들은 XBRL 재무제표 작성을 외부 컨설팅에 맡기고 있어서 매년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AICPA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XBRL 공시 비용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매년 1,000만 원 내외의 금액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에스마에 따르면 상장사가 평균적으로 초기 XBRL 컨설팅 수수료로 평균 8,200유로 약 1.3억 원 정도 부담하고 매분기에 정기적으로 2,400유로 약 4천만 원 내외를 추가 지출한다고 합니다. 현재 유럽은 XBRL 주석 전체를 하나로 인식하는 블록 태깅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미국처럼 디테일 태깅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에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유럽이 블록 태깅 방식을 취한 것도 상장 기업들의 반발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유럽 금융감독원은 세계 최초로 감독 당국이 직접 XBRL 작성기를 개발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미국이나 유럽처럼 별도의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용자 중심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IT 전문 지식이 없어도 소정의 교육만 받으면 XBRL 재무 정보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 교육에 4주에서 5주 정도 걸리는 해외와 달리 실제로 우리 기업들은 이틀 정도의 실무 교육을 통해서 XBRL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XBRL 재무 공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상시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비상장 기업은 상장 여부에 따라서 상장협, 코스닥협회, 항공회에서 교육과 지원을 전담하고 금융회사는 업권별 특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보협, 손보협, 여신협 등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3분기 금융회사 비상장 기업의 XBRL 재무제표 본문 공시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항공회와 여러 금융협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금융감독원과 항공회, 상장협, 금융협회 등과 금융감독원은 상장협, 금융협회 등과 함께 XBRL에 익숙하지 않은 기업들을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직접 XBRL 재무제표와 주석을 작성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무자가 자기 회사의 XBRL 재무제표와 주석을 만드는 작업을 실제로 해보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주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리포팅의 미래를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XBRL 적용 공시 서류와 대상 기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정기보고서상의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만 적용되고 있는데 그리고 대상도 상장기업과 IFRS를 적용하는 비상기업 기업에 국한되지만 미래에는 감사고보서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고 대상기업도 K기업 적용 비상장 기업 등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논의는 진행 중인 상장사와 XBRL 주석 도입이 어느 정도 정착된 상황에서 기업 부장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둘째, 미래에는 ESG 공시 체계도 XBRL 기반으로 구축될 것입니다. 국내 ESG 공시 로드맵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XBRL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이지만 ISSB가 금년 7월 ES 공시를 위한 디지털 텍사노미 초안을 공개하는 등
국제적인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어서 아주 먼 미래의 일로 간주할 일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해외 감독 당국과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한국에서 XBRL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 이후에 곧이어 유럽 중앙은행이 개최하는 컨퍼런스에 참석했고 10월에는 IFRS 재단과 국제 XBRL 협회가 주최하는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XBRL 시스템을 시연하고 해외 감독 당국과 교류한 바가 있습니다. SEC의 경우에는 인라인 XBRL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기업의 부담이 크게 증가해서 고민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XBRL 공시 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럽의 에즈마도 ES 공시를 앞두고 XBRL 주석을 블록 태깅에서 디테일 태깅으로 전환할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한국은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서 감독 당국이 직접 편집기 등을 개발하는 것을 매우 인상적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등은 이미 한국의 시스템을 참고하고 있고 에스토니아도 정보교류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국제교류 협력은 선진 사례를 벤치마크해서 우리 기업들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의 자본시장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재무공시 추진 경과와 성공 전략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무공시 선진화는 공시 정보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입력 단계부터 데이터를 구조화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일선에서 공시 정보를 생산하는 기업의 관심과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XBRL 재무공시의 효익은 기업에도 큰 도움이 되고 이제는 더 이상 놓치거나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를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고품질 재무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투자자의 선택지에서 배제되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습니다. 나아가 정보 가치가 중요시되는 4차 산업혁명, 데이터 경제 시대에 XBRL 고품질 재무 정보는 금융회사, 회계법인, 신평사의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새로운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는 원천이 될 것입니다. 오늘 포럼이 우리 시장의 XBRL 재무 공시 선진화를 앞당기고 보다 정보 이용자들을 위해 공시 체계를 구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